생각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됐다는 건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전쟁이 길어져야 신제품까지 다 볼 수 시험을 해보고 뭐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 정전이라는 그 서로 회담을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은 다 하나의 쇼이고 자기네들만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군수업체는 대목만 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목이죠. 그래요. 이제 전쟁이 이렇게까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상황인데요 지금? 네, 캄보디아가 이제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강제로 정한 국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이제 이전부터 분쟁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5월에 태국에서 이제 어떤 무력 충돌이 두 나라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이때 캄보디아 병사가 사망을 했었는데 네. 이 이후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국경에 병력을 배치한다든지 외교 발언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이런 이제 분쟁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게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캄보디아의 상원 의장인 훈센이 어떤 통화 녹취 하나를 공개했는데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가 이 훈센 의장한테 캄보디아 의장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고 서로 네, 그러니까 서로 삼촌 조카라고 부르면서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는 이 거예요. 총리님이 30대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되게 뭐 외모도 뛰어나시고 근데 진짜 그 훈센 입장에서는 삼촌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라 삼촌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난리가 나온 난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이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가 태국 총리가 자국의 군대는 너무 쓸모가 없어. 약간 이런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캄보디아 상원 의장 훈센이 함정을 봤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상 이걸 빌미로 태국이나 태국 총리를 자신의 입맛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빌드업을 열심히 쌓아서 이 태국 총리가 자신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막 친근하게 하고 자기네 국가 욕도 하게 만들었고 이거를 탁 하고 터트린 거죠. 이게 편집돼서 나갔어요. 네, 심지어. 심지어 편집돼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총리는 뭔가 그럼 이거를 조금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생겼으니 이걸 좀 타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태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조치까지 가게 된 거죠.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그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양쪽에 정치적인 어떤 입맛 때문에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캄보디아가 삼촌 나라냐. 태국이 과연 조카의 나라냐. 그 동남아 각국도 역사가 되게 깊어서 되게 복잡하던데요. 거기도 보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태국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총리님이 집안이 총리 그렇죠. 총리 맛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총리, 고모부 총리, 고모 총리, 자기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여자 총리 고모에 의해서 두 번째 여자 총리가 되면서 말하자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도 이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는데 이 녹취 나가고 태국 사람들이 엄청 열받을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자국 군대를 저렇게 비하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국민 자존심을 건드린 거지 그거는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근데 아무튼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지금 충돌 양상이기보다는 대치 양상. 대치 양상이죠.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아세안이라는 기구도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좀 역할할 여지는 없나요? 아세안이 사실 회원국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이번 분쟁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어떤 영향이나 이제 신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국이 일단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세안을 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냥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서 확실하게 이거를 분쟁을 해결하길 바라지 단순히 그냥 이거를 아세안에서 그냥 너희들 자 싸우지 말고 자 화해해 악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태국도 캄보디아도.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물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싸우지 마 이렇게 하지 마서 좀
다독다독하는 그런 어떤 양국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아세안의 위상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양국의 어떤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가장 그러니까 문제는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제일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권위주의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캄보디아는 이미 ICJ에서 2번 이겼어요. 62년에 한 번 이기고 2013년에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캄보디아는 ICJ 제소에서 확실하게 끝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아세안의 어떤 중재가. 중재를 뭐 우리는 필요 원치 않는 없다. 거죠.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 여기 이제 뭐 아직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파키스탄하고 인도 간에 또 충돌이 있었고 지금 국제적 흐름을 보면 말로 풀어도 될 걸 주먹부터 앞세우는 그죠? 이런 양상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와 오래 전부터 뭐 이제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이 소수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힘의 외교의 논리를 지금 러시아가 너무 강하게 보여줬고 지금은 뭐 거기에 질세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까지 이걸 보여주는 상황에서 네.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그러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그런 데서 제소를 하고 이거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다 할지어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처럼 국경지대가 확정되지 않은